안녕하세요. 부동산 임팩트 마이크입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른 19년도 하반기 그리고 2020년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부활의 영향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과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었을 때를 우선 떠올려 봤으면 하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2015년도 4월 16일자에 조선일보 경제 섹션에 작년 12% 오른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더 뛸 듯 해서 15년도 4월 16일자입니다. 4년 전 얘기죠. 서울 전역이 12% 변동률이 있었고요. 그리고 강남권은 17%에 상당한 분양가가 작년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2014년도에 대비해서 현재 2015년도 4월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지금 서울 집값에 폭등한 사례를 보시고 있습니다. 서울 평균 분양가가 2019만원 매매 가격 오름폭에 비해서 분양가 상승률 가팔라 우려가 된다. 그리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회복에 과도한 인상은 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보이는군요. 2017년도 14년도 12월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탄력으로 적용하게 되면서 사실상 제도가 폐지되었는데요. 그 이후 고분양가 분양 성공이 주변 구축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세 상승률은 2013년도 마이너스 1.8%에서 2014년도에 플러스 1.1%, 그리고 2015년도에는 플러스 5.6%까지 올랐고요. 대표적인 예가 2016년도 3월에 평당 3,700만원으로 당시 비교적 높은 가격에 분양하여 34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분양을 성공한 레미안 블레스티지입니다.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의 분양 성공이 2016년도 서울 상승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분양가 상한제 부활은 분양가 상한제가 없었을 때 발생하는 이러한 메커니즘, 즉 고분양가 분양 성공이 주변의 구축 가격을 끌어올리는 흐름을 차단하는데 그 의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서울 아파트 시세 추이를 추적해 보면은 상승 전환도 하락 전환도 고가 아파트가 그 시작을 끊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독수리의 비행을 서울 아파트 상승 흐름으로 비유해 봤습니다. 고가 아파트라 하면은 주로 재건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두 개의 날개가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견인해 왔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는 이 두 개의 날개 중 한 개를 꺾게 해서 서울 아파트의 상승을 어렵게 하는데 그 정책적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개의 날개 중 한 개가 정상적인 날개짓이 어려우면은 나머지 한 개의 날개만으로 이전처럼 고공비행을 견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이전보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재건축에 대한 매수 수요가 신축으로 집중되면서 신축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이것이 다시 재건축을 밀어 올린다는 의견도 많은데 관성이 작용하여서 당분간 그런 시장 흐름이 이어질 수 있으나 분양가 상한제가 실제 시행이 되어서 시세보다 상당히 싼 가격에 신축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신축 수요의 상당 부분이 청약으로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단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서울의 투기 지역은 서울에 12군데 구에 나와 있죠. 서울 투기 지역의 역세권의 신축은 제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실제 의도, 즉 주택 수요의 분산이 일어나는 것이죠.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의 청약 경쟁률이 워낙 높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들도 있지만은 청약 대기자분들도 몇 번 떨어져 보기 전까지는 구축을
매수하기보다는 청약을 계속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만큼 분양가가 매력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인가요? 그 이수의 프루지오가 1순위 마감을 했는데요. 200대 1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좋은 층들을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저층 1, 2, 3층 위주의 일반 분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84가 주변 시세보다도 싼 약 9억대로 분양가가 산정이 되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와 비슷한 사례, 즉 보금자리 주택의 예도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전 10년여간의 폭등 후에 버블이 꺼져가는 과정에다가 판교, 광교 등 일부 2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었고, 반값 아파트라 불리던 보금자리 주택 보급으로 주택 수요까지 한쪽에 쏠리면서 집값이 상당 기간 하락세를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인데요.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 즉 중장기적 공급 감소를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죠. 국토부, 기재부, 산자부 주로 똑똑한 국가 공무원들이 모여있는 집단인데 그런 부분을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와 여당 일각의 반대와 우려를 무시하고 강행할 만큼 국토부에서는 현재 상승세를 심각하게 본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상승세를 차단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번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부작용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좀 더 추측을 해보자면 제 생각에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중장기 공급 감소라는 부작용을 3기 신도시 공급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Q&A를 보면은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다시 명기한 것으로 보아서 3기 신도시로 중장기 공급 감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3기 신도시는 서울에 별 영향을 못 준다는 의견이고요. 실제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판교나 광교 등 입주 시에 서울 아파트 시장에 하방 압력을 제공해왔던 사례를 돌이켜보면 1, 2기 신도시보다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 3기 신도시의 입주도 서울의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3기 신도시 입주 시기가 국토부 예상대로 될까 하는 부분인 거죠. 판교, 광교, 위례의 사례를 돌아보면은 결국 지구 지정부터 7, 8년, 9년이 지나야 입주가 시작이 되었고요. 3기 신도시는 2020년 지구 지정이 목표인 바 최소한 2027년, 28년, 30년, 2030년 가까이가 돼야지 입주가 현실성이 높은 예측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최소 10년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최소 10년입니다.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 즉 중장기 공급 부족은 3기 신도시 입주 전에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단기 부작용도 있습니다. 바로 19년도 지금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추석 이후에 지금 추석 때는 가족들끼리 모이죠. 저희 고유 명절인 추석 때는 지방에서 계시던 분들이 전부 한 집안에 다 모이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그때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가족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집 사서 집값 올랐다는 얘기부터 우선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아니겠지만은 사촌이 땅을 사고 집을 사서 가격이 올랐다, 배가 아프죠. 그러면서 주택을 매수를 하려는 계획이 없던 분들도
추석 이후에 집값 시세를 갖다가 확인을 해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석 이후에 집값의 추이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도 역세권 주변으로는 매도자들이 집을 주택을 특히 아파트를 거둬 들이고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청와대에서도 분상제의 폐지를 알리는 신호음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한 파급력이 나타날 거고요.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그리고 신축은 신축대로 결국은 서울 중심지 역세권으로 쏠림 현상은 더 자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청약 통장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매매 수요가 청약 대기로 돌아서면서 전세 수요가 다시 늘어날 거고요. 지금 전세가가 다시 지금 상승세로 돌아서서 올라가고 있죠. 이로 인해서 조정을 겪던 전세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고,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강남 3구와 마용성 위주로서는 지금 전세가가 전형 5구에서는 지금 2~3천만 원, 그리고 전형 8세에서는 4~5천만 원이 벌써 전세가가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토부 주장대로 중장기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건설사들도 일손을 놀릴 수는 없으므로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도 공급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고급화가 미진한 신축들이 공급되므로 결국 고퀄리티의 신축 아파트 희소성은 여전할 거라는 생각이죠. 며칠 전에 개포동에 아너스일 DH 아너스일 점등식이 있었는데요. 향후 몇 년간은 그런 고퀄리티의 아파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대천역 대모산 입구역 근처에 있는 역에 대모산 입구역 바로 앞에 있는 개포 DH 아너스일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조합장이 직접 그 커뮤니티 센터의 이름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이름으로 지었다고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요. 상당히 고퀄리티의 그런 커뮤니티 센터와 게스트하우스 등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고가 아파트 상승세를 축소시켜서 전체 시장의 상승세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매매 수요의 전세 수요 전환으로 전세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감소가 현실화되는 순간에 3기 신도시 입주 전까지는 다시 상승폭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즉 분양가 상한제는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 중장기적으로는 상방 압력을 제공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단기적으로는 상방 압력, 중장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을 제공한다는 생각이죠. 물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도 있으므로 압력을 제공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의 흐름과 저희 부동산 임팩트 카페 글들을 들여다보시면은 배움의 시간을 아마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